총선 5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공천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총선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 것인지 여론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달 한 20일 정도 남은 셈인데요. 예. 사실상 지금 각 당 막 공천 과정 에 있고 누가 잘하나 신문 지면을 열어놓고 보면 누가 잘하나 이제 막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그 D-55 상황에서 볼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을 좀 평가하자면 네. 어느 쪽이 좀 전략적으로 우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제 퀵 퀘스천. 네.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제 단 하나였죠. 높게 형성된 현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기류. 네. 그것을 민주당이 독점하느냐. 예. 그래서 압승을 다시 하느냐 여부가 사실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속되어 왔던 단 하나의 질문을 꼽자면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심판론. 예, 심판이 워낙 높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갈 것이냐는데 대체로 뭐 한 달 전까지는 이론이 없었어요. 네. 그렇게 갈 것이 거의 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100석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자체적인 예. 판단들도 사실 예. 많이 있었고 예. 당시에 제3정당도 그때는 예. 없었고 예. 이런 흐름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상황이 네. 뒤바뀌어졌다, 반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일러요. 그러니까 네. 정권 심판 기류가 대폭 줄어들고 예. 뭐 상황이 이제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 다르게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이 생겨난 지점인데 어떤 거냐 하면 네. 정권 심판 기류는 여전히 이제 높게 형성되어 네. 있는 건 맞는 예. 것 같다. 예.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이 과연 독점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제3정당이 뭐 지지부진하고 파괴력이 여전히 없지만 예. 이것이 어쨌든 수도권에서 5% 이상 지역구에서 네. 만약에 득표를 하게 될 경우에 네. 그러면은 지금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절대적인 우위 지역구에서 예, 예. 그 흐름에서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 예. 이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예.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3신당이 어쨌든 약간 지금보다는 나은 만약에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면 네. 정권 심판 기류를 일정 부분 나눠 갖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권 심판 기류를 갖고 있으면서 네. 양당에 대한 불신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중도성에 가까울 텐데 예. 그런 분들이 일정 부분은 지금보다는 더 제3정당에 네.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기회 마지막 기회는 사실은 1당과 2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시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양당에 대한 불만이 일시적으로 고조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3정당의 성공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된다. 지역 기반이 있었는데 얘기하죠. 네. 사실 더더욱 전제 조건은 양당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양당 불신. 예, 그것이 없는데 제3정당이 뭘 할 수는 없는 예. 것이니까. 근데 그 위성정당 만들 국면에는 그것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심판 기류를 어쨌든 좀 나눠 갖는 그런 네. 형국이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제3정당이 몇 석을 얻을진 모르지만 네. 뭐 이제 10석 이상을 얻는다라고 네. 할 경우에 또는 뭐 20석 가까이 얻는다라고 만약에 이제 낙관적으로 어떤 측에서 본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여당 일각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30, 140 정도 해서 선방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국민의힘. 과반은 못 넘지만 일당도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시각이 예. 이제 일각에 생겨난 예. 그 상태라고 하는 점을 이제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표상 그러면은 뭐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나타났느냐? 네. 뭐 그렇지는 않아요. 네. 다만 최근에 설 전후에 있었던 이제 조사 결과들에 보면은 네. 약간 미묘하게 예. 여당의 정당 지지율은 어쨌든 조금씩 예. 이제 오른 형국이 예. 나타나고 있고 예. 야당은 상당히 이제 정체되는 국면이어서 예. 이제 ARS 조사 방식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네. 두 조사 차이가 사실은 이제 거의 양당의 차이가 없거나 네. 어떤 것들은 국민의힘이 좀 높은 것도 나타나고 있어서 예. 좀 약간의 이제 변화의 조짐 이제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 정도 일단 예. 지금 말씀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또 특히 그 야당 지지자들이 답답해하는 대목이 뭐냐면 정권 심판 여론은 이렇게 높은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왜 이렇게 정체 혹은 하락인 거냐. 그러니까 물론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네. 또 지금 설 연휴를 전후해서는 그 여당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 과표집 시대다.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실제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현상이 경우에 따라서는 캠페인 전략에서 특별하게 도드라지는 대목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분위기가 총선까지 계속 지속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야당은 제가 봤을 때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당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캠페인과 관련해서. 캠페인과 관련해서. 만약에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사실 예. 지난 한 달 동안 야당은 이 정치 캠페인 이 선거전 국면에서 네. 사실은 굉장히 미미했거나 아주 냉정하면 사실 존재하지 않는 왜냐하면 네. 그 메시지들이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예, 야당의 메시지는 사실상 예. 없었다. 원래는 이제 이런 시기의 선거 캠페인은 야당이 주도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권투로 치자면 야당이 네. 이제 주변을 돌면서 그렇죠. 이렇게 잽을 계속 날리면서 이쪽 예. 가서 때려보고 저쪽도 때려보고 하면서 이제 흐름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것이 전국 주도권.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엔 누구를 칠까? 이제 어느 쪽을 칠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 가져가고 여당은 방어하기 급급한 거예요. 예. 카드를 올리는 예, 것이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예. 여당이 야당 같아요. 여당이 도전자 같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공세를 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공세도 굉장히 예. 수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에 이런 이제 캠페인과 관련해서 이제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선거 컨설팅 캠페인의 정석을 잘 따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선거 캠페인 컨설팅.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예. 기본적인 기조를 잡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예. 약간씩 변주를 주면서. 예.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기사화돼서 예. 가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잘 보시게 되면 어떤 이슈에 이제 공격거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이 공격을 받아요. 네. 한 며칠 침묵해요. 예. 막 두들겨 막 예. 예. 그런데 여당을 지금 보면은 여당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이 뭐가 가잖아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럼 어떤 차이가 나냐면 네. 많이 말씀드렸지만 기사와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은 정보를 습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의 의견만 있으면 그 의견을 비중 있게 더 받아들이게 되고 영향을 예. 받아요. 예. 근데 이쪽이 공격을 해오면 대응을 한 메시지를 같이 미디어에 나오게 되면 혼동이 없거나 방어가 수월한 거예요. 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럼 지면에 같이 비중 있게 실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네.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발언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 너네는 어떠냐? 또는 이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네.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게 최근에 계속 보여요. 그래서 실제 지난번 관훈 토론회에 보면은 네. 24시간 이내에 당에 대한 어떤 모든 공격은 대응을 한다는 기조를 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기민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 기민한 거예요. 여당은 원래 이렇게 느려서 예, 네. 어디를 이제 피할까 정도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 캠페인 관점에서 지금 예.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 여야가 사실 뒤바뀐 것 같은 이제 모습을 보이고 예. 있는데 실제 그것이 일정 부분 지표에 이제 반영이 영향을 되고 주는 있다. 것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높은 정권 심판 기류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왜 이렇게 이제 좀 우호적 분위기라든가 네.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상승시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을 대폭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사실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잖아요. 정당 네, 지지율은 네, 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늘은 이제 1% 오르고 2% 오르고 3%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이 100%로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오른다는 거는 누군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지금 만약에 여야가 네. 35% 있다. 전화 면접 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네. 그러면 이제 두 개 합치면은 70%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론응답은 어느 조사에서나 15% 20%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네, 한 달 이내로 들어가기 네, 전까지는. 네. 그러면은 이제 한 90% 캡이 있는 거고 군소 정당들이 또 10%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올리면은
합이 100%를 넘어야 되는 것이니까 네. 쉽게 변할 수는 없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조금씩 지지율이 오른 상황이 있는데 야당은 높은 정권 심판 기류에도 그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호적 분위기를 확대시키지 못하는데요. 선거 캠페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자기네의 좋은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캠페인이 있는 거고 그것을 줄여 나가는 캠페인이 있는 것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여당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네.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 야당은 사실은 또 확대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이 공천 국면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다 끝나고 뭐로 하기보다는 네. 그 전에 정비가 좀 야당으로서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야당의 캠페인 전략에서 지금 좀 기민함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네. 그야말로 이제 공격수처럼 막 공격을 하는 전혀 그동안에는 여당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아주 빠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오히려 야당이 해야 되는 태도가 그런 태도인데 야당인 민주당은 좀 느리거나 좀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안 보이거나 뭐 이런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뭐 아까 금방도 여론조사 보여준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네, 조사 서울 지나고 네. 조사 결과 하나 나와서 그걸 예, 한번 예.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보도를 했어요. 예, JTBC가 JTBC. 메타보이스에 의뢰를 해서 네. 전화 면접 조사를 설 연휴 끝물에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조사가 가장 핫한 거예요. 핫한 조사. 10일과 12일에 예. 조사가 예. 진행된 것이니까 예. 거기서 지금 보게 되면 먼저 얘기하면 정당 지지율을 사실 거기서 보게 되면 차이가 상당히 이제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예,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9%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예. 35, 국민의힘이 39%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이 더 이유가 있는 있는 거죠. 거네요. 반영이 된 거네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계속 같이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방금 나온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KBS 대담, 네. 신년 대담과 관련해서 이제 그 아쉽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예.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도 질문을 했어요. 네. 끝나고 나온 첫 조사인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 평가가. 그런데 적절했다고 하는 응답은 이제 27%였는데 비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네. 하는 응답은 67%였으니까 사실은 충분하게 국민적 공감을 얻거나 네. 아니면 그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이제 부족. 성공하지 못한 거죠. 네. 사실 이 기류가 이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응답이 또 높고 그 이제 그런 이것은 스트렝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적절하지 않다 비율만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스트렝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론은. 예. 그런데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가 48, 별로 적절하지 않다가 20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강도 높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불만층들이 이제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67%가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거네요. TK에서도 사실은 예.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흐름들이 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했는데 예. 그럼 이제 이것이 대통령 평가의 여권 지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지금 보면 대통령과 관련한 지표가 여당 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흐름들이 최근에 보여요. 네. 그러니까 완벽히 분리된 것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그것을 거리를 둠으로써 이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이 여당으로 가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완화시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제 여당의 지지율이 뭐 1%이 정도씩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평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부분인데 이 조사에서도 이제 이게 계속 순차적으로 있던 것은 아니어서 전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30% 중반 넘어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이 근데 불만족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대통령 평가는 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사실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보수층이 똘똘 뭉쳐 있다. 최소한은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선거가 다가오면 예. 그 개선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예, 선거가 예. 주요한 선거가 오면 예. 아무리 어떤 진영이 와해됐다 하더라도 예. 일정 부분 회복 복원되는 것들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국가가 네. 외세와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이는 것이니까 이 안에서 많이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복원이 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프는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네. 이게 보면은 지금 이 조사 1월 4주인데 이제 2월 최근에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 대통령 평가네요. 그죠? 그렇죠. 대통령 평가 이제 국정운영 36% 이렇게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마지막 날 8일 날 이거 반영이 되긴 했는데 예. 이제 약간 떨어지긴 했다고 하는데 하시면 엄청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 아닌 상황이니까 이런 흐름. 제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내일 총선, 이게 JTBC 네. 여론조사인 것 같은데, 내일 총선을 하면 어느 당을 찍겠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4,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례 방금 말씀한 하나는 지역구고 네. 그다음에 비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민주당하고 비례연합당 네. 29, 그다음에 국민의힘 비례정당 30. 네. 굉장히 팽팽한 분위기가 이제 이게 보면은 네. 정당 지지율보다 야당은 더 득표를 한다. 이게 정석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보는 문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야당은 기본 자기 지지율이 있어서 네. 그런데 정부 여당에 대해서 내가 냉혹하게 평가를 하고 싶어하는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날은 내가 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야당에게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는 것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야당은 실제 평소에 정당 지지율보다 네. 더 높은 득표율을 얻을 가능성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 내일 총선이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냐? 나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럼 내일 총선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내가 정부 여당을 혼내기 위해서 야당에게 투표해야지라고 해서 야당이 의미 있게 높아야 네. 되는 거예요, 원래. 예.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여당과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갔냐? 아직 이제 모름무응답에 남아 있는 분들도 있겠고 네. 거기에 이제 미미하지만 이제 제3 군소 정당들로 네. 지역구 뽑겠다라고 하는 게 네. 지금 개혁신당이 6% 나온 거예요.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1%씩 그렇죠. 얻었는데 예, 예. 그럼 개혁신당에 6% 이제 간단 말이죠. 실제 예. 이제 지역의 인물의 경쟁력에 따라서 5%가 안 되는 곳도 있고 10% 넘는 곳들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아마 제가 인물에 봤을 때는 따라서. 5에서 14에 나올 예, 수 예, 있는 예.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정당의 득표율 봤을 때 이제 그 지지율 봤을 때 그 네. 지역 그 보수 정당의 충성도가 높거든요, 우리나라.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제3지대에 있는 개혁신당 등에서 그 한 7% 가져간다고 쳐봐요. 그럼 네. 수도권에서 사실은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당선될 곳들이 이제 제법 네.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엄청 높아요. 58.2, 네. 국민의힘이 21.3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조사기관마다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이 방식은 전화 면접 조사인 것 같긴 한데 여론조사 네, 곳에서 네. 예, 그죠? 예. 이제 실제로 여론조사 꽃에 대해서나 어떤 조사기관 저런 것도 있어요. 네. 조사에 대한 조사가 있어요. 네.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그런 것들은 가끔 이제 예, 하는 예. 경우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론조사 신뢰하냐. 예. 그 다음에 이 기관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이제 이렇게 묻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네. 사실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인식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예. 대다수의 국민들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어느 기관 효과가 이제 응답에 예. 이렇게 이제 답변에 영향을 준다. 되게 기관 효과라고 부르는 것은 네. 그 조사 기관마다의 이제 조사하는 스킬이 차이가 나서 결과 차이 난다는 거예요. 하우스 이펙트라고 네, 부르는데. 네, 네. 근데 응답에까지 이제 영향을 줄 부분은 이제 크지는 않다고 이제 대체로 보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저런 경우 있었어요. 이제 언론사들이 조사를 할 때 조선일보가 조사를 처음에 가이드에서 네, 밝히거든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뭐 어느 신문입니다. 예. 어느 방송사입니다. 예. 저희는 이제 뭐 전국 정치 현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네. 그 기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성향이 같다. 적극적으로 우호적으로 이제 참여를 응답을 하게 된 하시고. 것이죠. 그럼 네. 참여 비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예, 있어서 예. 그럴 개연성을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얘기는 되고 있었습니다만 네. 그것을 이제 확인을 사실은 정확히 하기는 힘든 예. 부분이 있어서 여론조사 꽃에서 네. 이렇게 한 부분이 한번 점검은 좀 차이가 만약에 저는 뭐 한 5% 이런 정도 차이 나는 것들은 네.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 미국은 또
뭐 리퍼블릭 네. 공화당 쪽에 가까운 여론조사 기관, 네. 민주당에 가까운 여론조사 기관, 그다음에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네. 있어서 차이가 네. 있는데 보면은 일관된 차이들이 있어요. 그럼 감안해서 보면 되는 것이어서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커지게 되면 네. 한번 좀 점검을 어떤 이유인 것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신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JTBC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에 이제 정당 지지도가 저렇게 편차가 크면 예컨대 여론조사 꽃을 적극적으로 보시는 유권자들은 선거 판세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정확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좀 민주당 편향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답은 원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다른 이게 이제 정확 냉혹하게 표현을 하려면 네. 원인을 알려면 예.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한 상황에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가이드 자체만 달라졌을 때 네. 이제 그럼 이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데 조사 방법이나 시기가 다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느 원인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만약에 이제 그게 격차가 좀 커진다 다른 평이한 조사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여심이라고 예, 예, 부르는데 예, 가게 예. 되면은 예. 이제 정당 그 모든 신문이나 미디어에 나오는 조사 결과들을 상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작년 말부터는 조사기관에 나온 전국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다 별도로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해요. 별도로. 예.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그걸 묶어서 보도록 하니까 네. 그런 상황 거기서 봤을 때 만약에 다른 일반적인 것들과 동일한 방식, 동일한 시기에 했는데 격차가 커진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점검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네. 신뢰를 계속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죠. 또 전혀 엉뚱한데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뭐 그것이 맞다. 맞을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다른 데도 이제 그것을 그렇죠. 알려줄 필요도 있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의견차도 시청자분들이 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다양한 여론조사의 흐름을 좀 보면서 어느 회사에서 나온 어떤 조사는 어떻더라라는 흐름을 좀 네네. 방향을 가져가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